사람들은 역사 기록이라고 하면 흔히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와 같은 방대한 양의 공적 기록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는 이 자료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료로서 공기관의 체계적 관리 속에서 우선적으로 디지털화되어 대중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시의 삶과 생각,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했던 민간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저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조차 목판으로 제작하여 서원에 보관하였으며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계암 김영은 1603년부터 1641년까지 자신의 일상과 관직 생활, 가정의 대소사와 교우 관계 등을 일기로 낱낱이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도서, 고문서, 목판, 편액, 서화, 지도 등과 같이 민간에서 기록되고 생산되어 후대까지 전해진 자료를 일컬어 민간 기록 자료라고 하며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학진흥기관은 이러한 민간 기록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문중, 서원, 향교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기증기탁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전해지던 민간 기록 자료가 소중한 기록 문화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각 권역을 대표하는 국학진흥기관이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각 지역의 민간 기록이 시대의 풍경, 지역의 기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통로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디지털 자료로 변모한 민간 기록 자료의 원형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의 민간 기록 문화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기록 문화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학진흥기관은 그동안 지역별 민간 기록자료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그 성과를 통합적 모델로 진일보시켜야 할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국학진흥을 위한 협의체 구성으로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고 민간 기록 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통해 활동의 중심에 민간 기록 문화를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추로지향의 도시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은 1996년 개원 이래 배움을 통한 실천을 중시한 태계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경상 지역의 민간 기록 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역량 강화에 힘쓴 결과 안동학의 탄생과 더불어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기록유산의 총화, 고도서, 옛 일상 속 인간관계, 고문서, 목판 아카이브, 한국의 편액과 통합검색, 전통과 기록 사이트 등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호 유학의 중심 논산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2022년 개원 이래 사람을 잇다, 세상을 잇다라는 핵심 가치 아래 미션, 한국 유교 문화와 충청 국학진흥을 통한 인류 문화국가 구현과 비전,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 문화 및 국학진흥 글로컬 지식 플랫폼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 국학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충청 지역 민간 기록 문화 확산과 대중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한국학, 내일의 문화 주체 육성을 위한 청년 한국학,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미래 한국학의 지평을 열고 있는 광주의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2018년 개원 이래 호남 지역의 기록 문화 계승과 학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자료 기반의 호남 국학 종합 DB 사이트를 통해 지역자료 원형의 종합적 이해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율곡사상 연구를 소임으로 1992년 설립된 율곡학회는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으로 교육 기능을 율곡연구원 개칭을 기점으로 학술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강원국학진흥지원 사업 이후 강원권 대표 국학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고 2025년 봄에 재단법인 율곡한국학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존 중심의 기관에서 민간 기록자료 기반의 기초학술연구 및 콘텐츠와 주도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강원 한국학 아카이브를 통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별 결실을 바탕으로 국학진흥협의체는
묵향 가득한 민간기록 원형을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통합 플랫폼 시대의 풍경, 지역의 기록을 통해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별 주요 민간 기록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율곡연구원의 초정 자매문기는 양민의 고된 삶을, 한국국학진흥원의 만인소는 민의 표출 방식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신유화의상서는 지역 인물 간의 교류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양선생문답첩은 두 학자의 철학적 연대를 담고 있습니다. 저를 노비로 팝니다. 초정의 자매문기. 이 문서는 1758년 3월 27일 20살의 양인 여성 초정이 이생원 댁 노비 정산에게 자신을 팔면서 작성한 자매문기입니다. 초정은 수년 전 심한 흉년으로 인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부모의 시신조차 매장하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다가 이생원 댁에 의탁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아버지의 백골 범포를 대납해온 시양사촌 양만선의 강압과 부모의 유고를 나뭇가지로 덮어놓고 매장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자신을 이생원 댁에 팔게 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같은 내용이 약간씩 바뀌면서 제작성된 1758년 3월 27일, 10월 16일 첫 번째, 10월 16일 두 번째 초정의 자매 문기에는 매매대금을 15냥으로 하되 그중 죽은 아버지의 범포를 대신 납부해준 시양사촌 양선만에게 10냥을 주고 부모님의 매장 비용으로 사냥을 쓴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정은 문서의 마지막에 손바닥을 대고 선을 그리는 수장으로 착명을 하며 하루아침에 양인에서 노비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양인이 자신을 노비로 파는 자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자매문기가 고유한 문서 형식으로 간주될 정도로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파는 역설적 내용을 담고 있는 초정의 자매문기는 삶의 본래적 모순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듯합니다. 국학자료의 수집, 조사, 정리 및 이에 기반한 학술 연구와 콘텐츠화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율곡연구원은 근래 자매문기의 콘텐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뜻, 만인소. 총길이 96.5m, 무게 16.6kg, 서명자수 총 1만 94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상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상소문은 1855년 약 100여 년 전 뒤주에서 사망한 사도세자의 복권을 요구하는 뜻을 모아 영남 지역 만여 명의 유생들이 철종에게 올린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입니다. 이 만인소의 시작은 1792년 정조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임금이 학문을 게을리한다는 모함에 가까운 상소문이 올려졌다는 사실에 분노한 영남 지역 만여 명의 유생들이 사도세자의 복권까지 요구하며 만인소를 작성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일조했던 노론의 방해로 이 상소는 무의로 끝날 뻔했지만 앞서 정조가 만인의 뜻은 나라의 뜻이라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방해를 뚫고 임금 앞에 상소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만인소의 대표로 추대된 이후의 경우 정조 사후에 고금도로 귀향을 갖고 후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으며 사후에는 부관참시를 걱정하여 묘비도 없이 산속 깊은 곳에서 소나무들로 가림막을 두른 채 묘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만큼 만인소는 집권 세력의 권력에 도전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만인소를 올린 사례는 총 7차례였으며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 중인 1855년의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와 옥산서원에 있는 1884년의 복제 개혁반대 만인소 총 2건의 만인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인소는 조선이 표방하는 소통정치의 일환이었으며 공론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유생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만인소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독창적인 형태의 기록물이라는 의미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쓴 편지, 신유화의상서. 윤유, 송시열, 윤성거는 조선 후기의 학문적 역량을 높게 평가받으며 교화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윤유와 송시열이 학문적 견해 차이로 절교하게 되었고 송시열은 윤성거에게까지 윤유와 교류를 끊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윤증은 1657년 김집의 권유로 송시열을 찾아가 주자대전을 수학하며 몇 개월간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에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1665년
윤유 문제로 송시열과 윤성거가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은 윤증과 송시열 사이에도 틈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성거가 사망하자 아들 윤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송시열에게 기우의서를 함께 보내며 아버지의 묘갈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피하였고 결국 무성의한 글로 묘갈명을 겨우 써주었습니다. 이는 송시열이 평소 윤성거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윤증과 송시열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윤증은 송시열의 무성의한 태도와 아버지에 대한 폄하를 듣고 크게 실망하고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윤증은 스승인 송시열을 향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바꿔달라는 편지를 썼고 이를 가까운 박세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놀란 박세채는 윤증을 만류하며 그 편지를 자신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신유아 의상서입니다. 그런데 박세채의 사위이자 송시열의 손자였던 송순석이 이 편지를 필사하여 송시열에게 보냈고 이를 본 송시열은 대노를 합니다. 이후 윤증과 송시열 사이에는 여러 차례 편지들이 오갔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윤증을 따르는 소론까지 서로 대립하며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유아 의상서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소란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회니십이라 부르며 노론과 소론의 분당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는 명제 윤증가의 전래 유물이며 현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대의 사상 로맨스 양선생문답첩 1558년 10월 이제 막 과거에 합격한 32세 청년 기대승이 58세 성균관 대사성 이황을 찾아가 그의 학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후에 고향인 전라도 광주로 내려온 기대승은 이황에게 편지를 쓰며 8년간 지속된 둘 사이의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됩니다. 사단칠정은 성리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선한 본성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하며 칠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7가지의 감정상태인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을 말합니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은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감정인 칠정이 선한 본성인 사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편지로 주고받은 순수한 사상 논쟁은 서로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음은 물론 당대와 후대의 학자들에게 학문적 도움과 영감을 주고 조선의 역사에도 영향을 끼친 조선 최대의 사상 로맨스였습니다. 사단칠정 논쟁을 포함해 관직 생활의 고달픔, 학문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조언과 위로를 담아 주고받은 13년간의 편지 교류는 이황이 죽기 한 달 전인 1570년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의 편지들은 광주광역시의 월봉서원 장판가게 목판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서신을 통한 기대승과 이황의 교류는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논쟁과 우정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양선생문답첩은 사단칠정과 관련하여 두 학자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후대에 정리해 놓은 것으로 현재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학진흥기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민간기록자료 관련해서 짧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간기록자료들은 어떤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요? 네, 저희 국학진흥기관은 대략 7단계를 거쳐 민간기록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탁자료 현장 인수, 자료 정리, 목록화 작업, 수장고 보관, 자료 디지털화 작업, 자료 보존 처리 활동, 자료 활용 등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탁자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겪으셨던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업무 중 겪은 인상적인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료 인계를 약속한 날에 소장자가 갑자기 전화하여 자료를 내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전날 꿈에 조상들이 보여 심사가 어지럽다며 기탁을 보류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마음에 걸리는 유품 몇 점은 집에서 계속 보관토록 한 뒤 나머지 자료를 가까스로 수집해 올 수 있었습니다. 수집하신 자료 중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셨나요?
단순히 문중유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는데 소장자분께서 꺼낸 유물이 뜻밖에도 어진아가 이명기작 기미초상이었습니다. 출장 간 저희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소중한 유물이 잘 보관되어 있어서 참 인상 깊었어요. 업무 중 힘드셨던 상황이 있으셨다면요? 산을 올라 현판을 인수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큰 사다리를 등에 짊어지고 40분이나 올라가서 큰 현판 2점을 인수했었습니다. 내려올 때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아, 듣고 보니 국학진흥기관 관계자분들의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민간의 기록 자료들이 소중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었던 거네요. 소중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럼 토크 콘서트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민간 기록 자료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수집 및 관리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정리실은 혼중소독이 완료된 국학자료, 즉 고서, 고문서, 그다음 기타 민속류의 자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목록화하여 그 정리된 자료를 수장고에 경납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보존 처리실의 모든 그 장비라든지 소모품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보존 처리나 아니면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협소한다거나 아니면은 날씨의 영향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물을 포장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장하면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완충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